안녕하세요. 6조 발표를 맡은 김호정입니다. 오늘 6조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배경 및 목표입니다. 요즘 다양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중고 서적 거래가 정말 활발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판매자는 내 책에 얼마에 팔아야 하지? 고민하게 되는데 기존 플랫폼들은 대체로 플랫폼에 유리하게 가격이 책정된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온 사진 한두 장만 보고 책을 구매하다 보면 생각보다 책 상태가 안 좋아서 불만이 생기고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북적북적이라는 중고 서적 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플랫폼의 핵심 키워드는 AI 중심의 사용자 주도 거래입니다. 판매자는 AI가 제안하는 객관적인 가격 범위를 통해 보다 합리적으로 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를 통해 책의 상태를 사진과 간단한 입력만으로 분석하여 구매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자는 적절한 가격으로 빠르게 거래할 수 있고, 구매자는 실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저희는 가격도 공정하고 상태도 신뢰할 수 있는 거래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네 가지의 개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판매자가 판매글을 등록할 때 AI가 분석을 하고 이미지를 통해 책 상태를 판별한 후 적절한 가격을 추천합니다. 또한 간략한 책 상태와 가격 정보를 요약하고 페르소나를 통해 추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거래를 위해 실시간 채팅을 이용합니다. 다음으로 저희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의 로그인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 로그인과 카카오 소셜 로그인을 사용하는데, 프론트 기술로 저희가 타임리프를 사용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로 로그인하고 인증 인가를 받는 방식으로 타임리프가 스프링부트에서 공식적으로 권장하는 프론트 템플릿이기도 하고, 별도의 CSR, SPA 기반의 프론트엔드가 없어도 최근 추세가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기 때문에 타임리프를 사용해서 JWT 대신 세션 쿠키 방식으로 간결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판매 등록은 저희 서비스의 가장 핵심이 되는 페이지입니다. 도서를 판매 등록할 때 ISBN을 기반으로 네이버 검색 API를 호출합니다. API 응답을 통해 ISBN에 대응하는 책의 제목, 저자, 출판사, 출판 연도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서 ISBN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 데이터들이 반영됩니다. 이때 판매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책의 사진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후 AI 분석 버튼을 누르면 AI가 사진을 보고 책의 상태를 판별한 후 그에 맞는 적정 가격 범위를 추천해 줍니다. 그 내용을 상세 설명란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입력을 해주고, 이를 통해 판매자는 추천 범위 내에서 판매 가격을 책정하고 원한다면 책에 대한 상세 설명을 추가적으로 기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ISBN을 활용하고 AI를 통한 판매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판매글이 올라가게 되면 판매 페이지를 통해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글 중에 원하는 도서를 선택하면 다음 페이지와 같이 판매자 정보, AI가 판독한 책 상태 및 정보, 그리고 페르소나를 사용한 간단한 추천 이유, 최종 가격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판매글에 대해서 사용자는 찜하기 기능을 통해 위시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고, 구매를 희망한다면 채팅하기 구매 요청 버튼을 통해 거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등록한 판매글에 들어가게 된다면 찜하기 구매 요청 대신에 삭제, 수정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이제 도서 구매를 희망해서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실시간 채팅방이 개설됩니다. 웹소켓을 통해 실시간 채팅을 구현하였고, 거래가 마무리되면 거래 완료 버튼을, 그렇지 않다면 대화 종료 버튼을 눌러 더 이상 채팅방이 존재하지 않게 작동합니다. 보낸 내용에 대한 삭제와 보낸 시간이 표시되게 해서 보다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입니다. 프로필 사진과 관심 카테고리를 등록할 수 있고, 판매 목록, 구매 목록, 그리고 위시 리스트까지
마이 페이지를 통해 한눈에 모아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DM 목록을 만들어 원하는 채팅방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한 권의 도서가 아닌 여러 권의 도서를 한 번에 거래할 때 헷갈리지 않고 판매 및 구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트러블 슈팅입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의 트러블 슈팅을 겪었는데, 먼저 웹소켓 부분에서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처음 웹소켓 테스트를 진행할 때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채팅방이 생성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원인을 찾던 도중 구조의 문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컨트롤러와 메시지 매핑 서버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퍼블리시하는지 기본 구조를 다시 익혔습니다. 또 발견한 구조적 문제는 타임리프 템플릿 구조를 지키지 않은 점입니다. 채팅방의 HTML 파일에서 밸류와 아이디를 제대로 넘기지 않아서 널값이 반환되었고, 포스트 매핑 응답을 겟 매핑 응답으로 잘못 수신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수정했더니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었고, 스프링에서 웹소켓을 사용할 때에는 템플릿 구조와 바인딩 값 유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웹소켓 개발 환경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리베이스 과정에서의 실수였습니다. 다른 기능들과 달리 많은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독립적인 브랜치에서 오랜 시간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꾸준히 리베이스를 하여 메인 브랜치와의 충돌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이를 신경 쓰지 못하고 메인 브랜치 내용을 풀만 받으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웹소켓의 미작동 원인을 찾고 테스트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리베이스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계기로 항상 개발을 할 땐 구조적인 부분이든 개발 환경적인 부분이든 기초를 잘 지키며 진행해야 된다는 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적인 부분에서의 트러블 슈팅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홈페이지가 갑자기 느려지는 현상을 겪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보다가 API 응답에 N+1 쿼리 문제라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판매 목록에서 등록된 책의 개수만큼 AI 요약과 페르소나 리뷰가 순차적으로 호출되는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해결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목록 조회 시에는 AI 호출 없이 기본 정보만 빠르게 반환하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만 AI를 호출하도록 로직을 분리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로직 수정만으로도 홈페이지의 로딩 속도가 약 3배 이상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또 두 번째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상세 페이지에서의 로딩이 느려진 것입니다. 원인은 두 개의 API가 요약이 끝난 후 리뷰 시작이라는 동기 방식으로 동작해서 서버 스레드가 시간을 낭비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해 비동기 병렬 처리를 도입했습니다. 싱크를 이용해서 두 API를 동시에 호출하고, 먼저 끝나는 작업과 상관없이 두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결과를 반환하도록 수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세 페이지가 즉시 로딩되었습니다. 이처럼 저희는 개발에 있어 몇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고 해결하는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구조부터 검토하며 원인을 찾고 그에 적절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더 완성도 높은 플랫폼 개발을 경험했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한 프로젝트 시연을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웹사이트 메인 화면이고, 로그인 화면에 들어가게 되면 일반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인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 등록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한 책의 ISBN을 입력하게 되면은 검색 버튼을 눌렀을 때 자동으로 제목, 저자 등등이 채워지게 되고, 이 책에 맞는 사진을 등록하게 되면은 저희가 AI 판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사진 상태를 보고 책의 결함도에 따라 추천 범위를 알려주고 상세 설명을 또한 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판매자는 범위 추천 가격 범위 내에서 희망 가격을 입력하고 판매를 등록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구매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검색해서 판매자 정보, 책 상태, AI가 요약한 정보, 그리고 페르소나를 통한 간단한 추천 이유까지, 그리고 최종 가격까지 해서 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이제 구매를 희망하게 됐을 때 채팅하기 구매 요청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실시간 채팅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이제 구매 요청을 희망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고, 보낸 시간과 이렇게 삭제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페이지에 대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이게 프로필 수정을 통해서 사진 등록, 관심 카테고리 설정을 할 수 있고, 아까 DM 목록이 이렇게 채팅방이 목록으로 보이게 됩니다. 판매 목록은 제가 등록한 판매글에 대한 목록이고, 구매 목록은 구매를 희망하는 책에 대한 목록이고, 찜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위시리스트에 상품이 추가되게 되는데, 이 찜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시리스트에 책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먼저 저희가 생각한 수익 구조는 프리미엄과 광고 및 제휴입니다. 무료 서비스로 사용자를 확보하고 여러 권의 책 또는 이미지 동시 등록과 같은 특혜가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유료 사용자를 확보합니다. 그 후 모바일 앱 개발을 바탕으로 광고 및 제휴 수익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화 전략입니다. 다음은 앞으로 저희 플랫폼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우선 외부 결제를 막기 위해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만들 것입니다. 그라파나와 프로메테우스를 사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보다 강력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아무리 큰 사진을 올려도 실제 화면에 보여줄 때는 디바이스와 네트워크 상황에 맞게 최적화된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S3에 원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그 이벤트가 람다 함수를 자동으로 발생시켜 이미지를 리사이징하고 압축한 뒤에 최적화된 버전을 별도 버킷에 저장하게 만드는 AWS 람다 방식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는 많은 이미지 데이터가 들어와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도록 도와주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최종 목표는 사용자의 모든 행동 데이터를 AI가 실시간으로 학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어떤 책을 클릭하고 어떤 키워드로 검색하며 어떤 리뷰에 좋아요를 눌렀는지와 같은 데이터를 모두 수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AI 임베딩 모델을 통해 벡터 숫자의 형태로 반환할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된 수많은 벡터 데이터는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또한 이미지 체이닝을 도입하여 이미지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고, 책이 아닌 사진이 등록되면 AI가 분석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이 역할 구분을 확실하게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책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서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